챕터 8 트리 기반의 메소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시전 트리에 대한 것과 그와 관련된 앙상블 메소드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리그레션에도 이용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 트리와 그리고 선형 모델을 비교하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리그레션 트리를 보죠. 리그레션 트리는 디시전 트리를 선형 모델, 즉 수치값 예측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베이스볼 플레이어에 대한 그 급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급여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두 개의 피처입니다. 활동 연수 그리고 히트의 개수에 따라서 연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들, 이 연봉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일정한 이 방법론에 의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이런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졌죠. 이에 따르면은 활동 연수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트의 개수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런 것들이요. 예컨대 연수가 4.5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하인 경우죠. 이하인 경우에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균값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상인 경우는 이쪽의 평균값일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대한 평균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히트 숫자가 일정한 수, 예컨대 117.5 이상일 때 이쪽 리전이 되죠. 이쪽 영역에서의 평균값. 그 다음에 그 이하일 때는 이쪽 영역에서 평균값.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행을 보면 먼저 프레딕터 스페이스요. 여기서 프레딕터 스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컬럼을 피처라고 그랬죠. 이 컬럼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컬럼에 따라서 특정 컬럼의 일정 값의 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이냐 이하냐 등등으로 따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디시전 트리는 항상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딕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피처 스페이스고요. 피처 스페이스라는 것은 예컨대 20개의 컬럼이 있는 데이터라면 20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20개 차원,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 중에서 각각의 피처의 값에 따라서 스플릿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는 그런 피처 스페이스, 프레딕터 스페이스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떤 구간으로 나눌 것이냐, 어떤 구간으로 나누는 것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 구간 나누는 것을 그 다음 레벨에다 놓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일정한 지표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나누고 다시 또 나누고 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리그레션 트리 경우는, 자, 그래서 나눠진 것들, 최종적으로 나눠진 어떤 스트럭처가 나온다면 이때 최종적인 노드요, 이런 걸 리프라고 합니다만, 이 리프의 평균값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평균값이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메디안 값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모드 값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각각 파티션으로 영역을 계속 특정한 피처의 기준값에 의해서 나눌 때 나누어진 것들이요, 나누어진 박스들, 그러니까 이 하단의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residual sum of square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수치값을 예측하는데 각각의 이 구분점 후에 나오는 값들의 residual sum of square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경우에는, 자, 이때 purity 또는 즉 동질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혼잡도를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 즉 RSS를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도록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최종적인 노드, 즉 리프 노드의 평균값을 가지고 수치값을 예측하는 것, 이게 이제 리그레션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떤 프레딕트를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 프레딕트를 그 다음 놓고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이런 기준에 의합니다. 하나의 리전의 리지덜 sum of square, 또 다른 리전에서의 리지덜 sum of square. 그런데 이제 항상 바이너리니까요, 두 개, 한 번의 스플릿, 디시전 스플릿에 의해서 두 개의 노드가 생길 겁니다. 이때 이 양쪽 노드에서의 각각의 리지덜 sum of square를 합친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분기시키는 기준은 어떤 피처를 기준으로 삼아야 그 다음에 생성되는 스플릿된 이 디시전 박스가 각각의 리지덜 sum of square를 합쳤을 때 최소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디시전 트리는 각각의 피처, 지금 여기서는 피처가 이제 두 개만 잡혀 있는 예이지만 이제 이렇게 피처에 따라서 평행하게 구분점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은 디시전 트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디시전 트리는 항상 이런 방식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 보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도형화시켜서 본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피처인데, 만약에 세 개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피처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대개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의 레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2차원 그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트리 프루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혼잡도 내지는 리지덜 sum of square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모델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리커시브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리커시브라는 것들은 그 로직에 의해서 계속 끝까지 진행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버피팅의 문제입니다. 트리 프루닝은 말하자면 이제 디시전 트리, 나뭇가지, 우리가 나뭇가지를 얘기할 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디시전 트리는 이걸 거꾸로 세운 셈이 되죠. 그래서 하나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만, 자, 이 순간에 어디 지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진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진행을 멈추는 이런 것들이 프리 프루닝이고요. 포스트 프루닝은 완전히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 리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잎사귀죠. 이 리프단에 가면 낱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가서 오버피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잘라야 됩니다. 이 자르는 방식, 이게 이제 포스트 프루닝입니다. 끝까지 간 다음에 자, 그 밑에 어느 지점에서 끊고 그 밑에는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 요 위에 부분만을 이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포스트 프루닝입니다. 포스트 프루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을 합니다.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앞에서의 그 RSS 최소화시키는 여기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트리의 사이즈, 여기 지금 이 버티컬 바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고 각각 해당되는 트리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트리의 개수에다가 알파를 곱한 값, 이걸 일종의 페널티로 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라소나나 리그레션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줌으로써 특정 단계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이때 그러면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알파 값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것이 여기 알고리즘 8.1에 나와 있고요. 찬찬히 읽어보면 그 내용 그대로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선 주로 이제 맥시멈 트리 뎁스를 가지고, 즉 버티컬 바의 T자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니멈 샘플스 퍼 리프, 최종단의 리프에서의 샘플의 개수, 이걸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해서 혼잡도의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미니멈 임퓨리티 디크리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앞에서 본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 같은 것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리그레션 트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리그레션 트리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못지않게 많은 경우 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피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그레션 트리보다도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는 우리가 값을 예측할 때 특정 피처에 따라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의외로 상당히 효과적인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반면에 리그레션 트리의 단점이라면 주어진 데이터 그 영역 밖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와이즈 어프록시메이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즉 원래 아웃풋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모델 얘기할 때 회의 분석 같은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역설적으로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피처에 따라서 나눠지는 성격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활용에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보도록 하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디시전 박스를 제일 위에 놓고 그 다음 박스를 넣을 것이냐, 이 점을 결국 우리가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평가 지표요, 크라이테리온이 달라질 뿐입니다. 앞에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리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를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두 개의 박스의 RSS를 합친 값이 최소화되도록.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 경우는 이렇게 탑에서 두 개로 나누었을 때요, 이 두 개의 박스가 혼잡도 각각이 아주 호모지니어스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나누었을 때 왼쪽 박스 아주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오른쪽 박스 아주 호모지니어스 해야 되죠. 반면에 원래 탑 노드에서 갖고 있던 것들이 한번 스플릿 되면서 그 혼잡도가 탑 맨 위에 박스에서의 혼잡도가 아주 급격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 머신러닝 기초 단계에서 그 엔트로피 얘기를 한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얘기한 것이 이제 여기 엔트로피이고요. 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이외에도 지니 인덱스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지니 인덱스나 엔트로피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컨대 풀 노드, 이제 풀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 바이너리 트리로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이때 앞에 리그레션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용 디시전 트리에서도 이 각 레벨에 따른 이 길이는요, 얼마나 그만큼 RSS가 낮아지느냐, 또는 혼잡도 내지는 엔트로피가 또는 G니가 낮아지느냐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상위에서 급격하게 길고 그 다음에 좀 더 짧아지고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 혼잡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텐데, 혼잡도를 가장 많이 낮추는 것들을 제일 위로 놓을 테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때 여기서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기준으로 놨네요. 그래서 트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민 스퀘어드 에러의 값이 어떻냐 이고요. 이 얘기는 디시전 트리가 4개일 때 5개일 때 각각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보면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예컨대 이 경우에는 트리 레벨이 3개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예컨대 테스트 에러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 이 민 스퀘어드 에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멈추어라, 또는 예컨대 포스트 프루닝을 한다면 끝까지 간 다음에 3번째 단계까지만 쓰고 이하는 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컨대 하트 데이터라고 해서 신부전 환자를 예측하는 뭐 그런 모델에서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예컨대 교재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같은 노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가 풀 트리라면 밑에서는 예컨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일정한 값 해서 예컨대 3개의 레벨에서 끄는 프룬드 트리고, 그래서 원래의 풀 트리를
프루닝을 해서 이렇게 바꾸었다. 요 트리까지만 이용하고 그 밑에는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와 리니어 모델을 비교한다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x 입력 데이터에 베타 계수값을 적용해서 여기에 절편값이 들어가고 일부 이제 에피솔론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예컨대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이든 어떤 방식이든 최적점을 찾아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죠. 그런데 리그레션 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때 이 모델의 양식은 CM 같은 경우는 특정 박스에서의 여기 지금 리전 RM이라는 리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박스입니다. 특정 박스에서의 값의 평균값 또는 메디안 값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자처럼 된 것은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이고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것은 자 해당되면 그 평균값을 쓰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평균값을 이용하지 않는다 표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개가 일정한 범위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그레션 트리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도메인에서 특정 피처 값에 따라서 값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이제 원래 도메인에서의 값의 차이가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면 이때 리그레션 트리를 사용한다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가는 방법으로 값을 예측하는 것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예컨대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그런 디시전 트리를 부스팅 시키는 방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치값을 예측하는데 디시전 트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장단점을 본다면 디시전 트리는 무엇보다도 아주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합니다. 물론 우리가 앙상블 모델로 가면 그런 부분도 좀 약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디시전 트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피처 기반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바로는 데이터 바트입니다. 최신 메소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앙상블입니다. 앙상블에 대해서 일반 그냥 플레인 디시전 트리는 조금 성능이 예측 성능이 좀 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값에 의해서 예컨대 앱노멀 값이요 또는 아웃라이어 값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에서 약간 제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런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같은 이런 앙상블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것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모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는 같은 부류이고요. 부스팅이 또 하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에 나온 베이지언 애디티브 리그레션 트리라는 것 해서 세 가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고 나눠서 보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배깅을 보죠. 배깅은 부스트랩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 데이터에서 일정 부분을 랜덤 샘플을 가지고 와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수백 개의 셋이요. 예컨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5만 개 있는데 이 중에 10,000개씩 가지고 와서 모델을 만듭니다. 이런 모델들을 500개를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예컨대 뭐 다수결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ffect of 배깅에 의한 x 입력 변수에 대한 예측값은 각각에 대해서 샘플링한 것들 여기서는 b개의 샘플링을 한 다음에 라지 b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값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것이고요. 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도 그런 분류에 대해서 일종의 다수결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처럼 이 앙상블도 이 리그레션도 가능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웃오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5만 개일 때 10,000개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은 4만 개 이건 이제 아웃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분의 2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즉 3분의 1의 아웃오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요. 예컨대 n분의 1을 가지고 와서 n만큼 이터레이션을 시켜서 n개의 랜덤 샘플, n번의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3분의 2로 트레이닝을 하고 3분의 1로 아웃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성능 테스트라는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숫자, 이 개수, 아웃백과 트레이닝에 동원되는 개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대상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랜덤 포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컨대 피처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하는 트레이닝에 적용시키는 데이터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기준에서 정해지죠. 자, 한 가지요. 앙상블 모델에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RSS, 예컨대 리그레션 트리에서 RSS,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서 지니 또는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특정 피처에 따라서 기준하기 때문에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가, 그 값의 차이, 특정 피처를 디시전 포인트로 놓았을 때 RSS의 감소값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피처마다 RSS 감소값이 다르죠. G나 엔트로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아지는 정도가 이 해당 피처에서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런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값들을 나눠보니까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앞에서 봤던 그 신부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경우는 탄륨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급격하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CA입니다. CA 값은 메이저 베슬 개수입니다. 혈관 개수이고요. 그 다음에 체스페인, 즉 흉통 뭐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도 디스턴트를 보면 제일 위에 탈륨 부하 테스트에 의한 결과 값에 따라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CA 값에 의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흉통 관련된 것으로 나누고 하는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감소폭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디센트리의 이 레벨 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디센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RSS나 아니면 제니 인덱스나 엔트로피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결과 또 가장 중요한 변수, 즉 베리어블의 그 중요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랜덤 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배깅입니다. 다만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배깅처럼 모든 피처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일부 피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200개의 컬럼이 있고 5만 개의 데이터라면 5만 개의 데이터 중에 15,000개씩 500번을 반복을 하되 이렇게 반복해서 샘플링해서 모델 결과값을 내매 있어서 전체 컬럼을 이용하지 않고요. 전체 200개의 컬럼이라면 200개의 컬럼 중에 예컨대 30개의 컬럼 또는 50개의 컬럼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수출한 각각의 랜덤 포리스트 각각의 트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포리스트니까요. 숲입니다. 숲에 있는 각각의 트리,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트리는 짧은 트리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리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샘플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때 각각 이용하는 프레딕터의 개수, 예측 변수, 컬럼의 개수도 일부러 제한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예컨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루트 P요. P가 만약에 컬럼이 200개가 있다면 루트 200개만큼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전체 베리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언코릴레이션을 생각을 해서 리그레션 할 때도 추출하는 피처의 개수를 전체 피처의 일부만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것이 이제 3분의 P 뭐 이런 값. 그다음에 이제 배깅 같은 경우는 전체 피처를 다 이용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는 349명의 환자에 대해서 4,700개 진의 발현 데이터인데요. 암, 캔서 타입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M과 P를 같이 줬을 때, 같은 개수를 주었을 때요. 2분의 P로 주었을 때, 루트 P로 주었을 때. 그래서 예컨대 루트 P로 주었을 때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래서 루트 P로 주었을 때 넘버 오브 트리와 관련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최소화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본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니까 생성하는 트리 개수가 불과 100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금방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성능 개선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에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앞에서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에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트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피처를 가져오든 아니면 전체 피처를 가져오든 어쨌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계속 샘플링을 하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이것들의 평균이나 또는 모조리티 방식으로 이용을 했다면, 부스팅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데이터 가지고 모델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분류된 것들을 가지고 또 모델을 만듭니다. 이때 오분류된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모델에서 가중치를 좀 더 두죠. 그래서 그 다음 모델에서 또 틀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가중치를 둡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것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시 또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또 틀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퀀셜 모델입니다. 물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드는데 시퀀셜리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니셜라이즈하고 그리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하는데 항상 틀린 것들, 그런 것들, 잘못 예측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웨이트를 준다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나서 최종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컴바인 한다는 것이죠. 이때 컴바인 할 때는 가중 합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중치를 적용한 그런 다수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바이어스가 감소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앞에서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베리언스가 감소됩니다. 근데 반면에 부스팅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이어스가 감소되고요. 그리고 임밸런스 데이터 같은 경우, 임밸런스 데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특정 카테고리에서 특정 레벨 값이는 아주 많고 다른 레벨은 아주 적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임밸런스라고 합니다. 이런 임밸런스 데이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고 계산의 복잡성이 있고 아웃라이어에 민감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수식화시키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반복해서 만드는데 일단 피팅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오분류된 것들에 대해서 슈렁큰 버전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업데이트를 하고 모델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또 하고, 그래서 계속 틀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중합계치를 매긴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대신에 여러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리피팅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리핏된 것들을 가지고 업데이트해 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의 스몰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slowly improve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들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트리와 관련된 부스팅 얘기였습니다만 클래시피케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는 따로 다루질 않고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참조하라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는 리그레션 트리를 대상으로 해서 부스팅 했을 때 뎁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랜덤 포레스트와 비교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부스팅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스팅에서 특히 이제 뎁스를 낮추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많이 낮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스팅에서의 튜닝 파라미터, 즉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트리의 개수 볼 수가 있습니다. 배깅이나 부스팅과 달리 부스팅에서는 그 트리 개수가 커지면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개수를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로스 밸리전을 통해서 정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속도를 위한 람다도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람다 값을 낮게 주면 트리의 개수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이런 상반관계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0.01이거나 0.001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뎁스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각각의 트리에서 스플릿을 몇 번 줄 것이냐, 얼마나 뎁스를 갖는 트리를 만들 것이냐 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앙상블의 컴플렉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뎁스를 통해서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1을 주었을 때, D1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스탬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분류하고 마는 것이죠. D 이퀄 1을 준다면 부스팅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보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되죠. 만약에 D 이퀄 2를 준다면 두 개의 베리어블을 한꺼번에 이제 살펴본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의 인터랙션까지도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디시전 트리를 봤었고요. 리그레션 트리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봤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들을 강화시킨 배깅, 랜덤 포리스트, 부스팅을 봤었죠. 배깅과 랜덤 포리스트는 여러 개의 샘플을 리샘플링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거나 메이저 보팅으로 가는 것이고요. 부스팅 같은 경우는 시리얼 방식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정해 가면서 그것들을 가중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죠. 특히 부스팅과 관련해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에더 부스팅 또는 XG 부스팅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뒤의 이 실습에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다만 우리가 이런 양쌍볼 모델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이라면 간혹 그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베리언스가 증가될 수 있고 또는 그와 관련된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부스팅에서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얼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early stopping이나 또는 regularization 우리 앞에서 봤었죠. 또는 boosting iteration의 횟수를 일부 제한하는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지안 애디티브 리그레션 트리를 보겠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베이지안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디티브 모델입니다. 애디티브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트리를 애디티브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그레션 트리예요. 그래서 리그레션과 앞에서 우리가 봤던 리그레션 트리의 베이지안 애디티브 기법을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응용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리그레션 트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으로 보면 리그레션 트리나 부스팅 같은 경우에 점추적인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분산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예측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우리가 휴리스틱 방법으로 그냥 직관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바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함수를 단일로 만들지 않고요, 여러 개의 스몰 트리로 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합쳐서 피팅을 다시 시킵니다. 다만 이때 regularization prior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jointly 피팅 시킬 때 이때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기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용되는 것이 베이지안 백피팅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컨대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고 이것들을 에디션 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각각의 트리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그널의 일부만을 설명할 겁니다. 일부만을 설명하는 그런 트리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서메이션 해서 예컨대 리니어나 넌리니어 또는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확률 기반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특정 펑셔널 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데이터만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관계를 캡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uncertainty를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컨대 구간 추정을 통해서요. 예컨대 표준 오차나 이런 것들을 표준 오차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팅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독립적인 트리를 이용을 하되 피처 섭샘플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 각각의 스몰 트리 내지는 스탬프에 대해서 평균 값을 적용했었죠. 기본적으로 넌 베이지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스팅 경우에는 sequentially fitting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regularization 경우 즉 이 전체의 트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는 슈링키지 팩터나 또는 얼리 스토핑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트 경우에는요, 일단 정해진 개수만큼의 트리를 만들고 이것들을 서메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이지안 프라이어를 적용을 해서 각각의 트리가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약을 가하죠. 그리고 나서 풀 포스테리어와 그리고 나서 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부스팅에서와 같은 그리디 방법이 아니고 베이지안 방법에 의해서 백피팅을 해나가죠. 몇 가지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적인 바트의 펑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즉 여러 개의 펑션들, 스몰 펑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때 스몰 트리, 즉 G 펑션은 입력 데이터가 리프에서 어떤 평균 값으로 도달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TJ 부분에서 n번째 트리가 TJ 부분에서 스플릿 될 때 그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평균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그런 스몰 트리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의 합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regularization prior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rior, 즉 베이지안에서 얘기하는 사전 확률입니다. 사전 확률은 일종의 이니셜 개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regularization prior는 regularization을 위해서 prior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 각각의 트리, 스몰 트리가요, 즉 G 함수가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weak learner, 즉 약한 학습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때는 베이지안 방법에 의해서 백피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백피팅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전략에 의한 것인데 여러 개의 베이지안 모델을 서로 합산할 때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한 번에 한 컴포넌트씩 업데이트해 나가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백피팅을 애디티브 모델에 적용시킨 것인데 특히 바트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의 기회를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그 바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트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모델에 의한 베이지안 기법 이것들을 적용시킨 트리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자, 여러 개의 트리를 피팅시키고 레귤러레이션 프라이어를 통해서 억제를 시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합산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슬로우 러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우 러너라는 것은 F 함수가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슈링키지 파라미터인 람다를 여기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로는 예측 불확실성 uncertainty를 계량화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세 번째로는 부스팅 대비해서 바트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로버스트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트는 넌 파라메트릭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넌 리니어나 또는 아주 복잡한 패턴을 모델링 하는데도 특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트가 진행되는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퍼터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개의 스몰 트리를 만들어 나갈 때 각각 퍼터베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스몰 트리 내지는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시작을 하면서요, 여기에 리프의 값을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스트럭처를 바꾸기도 하죠. 프루닝을 통해서 스트럭처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일부 스트럭처를, 일부 링크를 추가시키기도 하죠. 자, 이처럼 퍼터베이션은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베리어빌리티를 추가시켜서 모델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퍼터베이션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데이터 퍼터베이션도 있고요, 또는 피처 퍼터베이션도 있고요, 또는 모델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 스트럭처의 일부를 아예 바꿔가면서 하는 퍼터베이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델이 좀 더 견고해지는 로버스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바트가 진행되는 프로시저를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여기서는 K개의 스몰 트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미리 정해져 있는 개수만큼의 트리를 만들고요. 이때 만들 때는 루트 노드부터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이터레이션을 쭉 진행을 하죠. 이터레이션도 예컨대 B번 횟수만큼 정해진 이터레이션을 돌립니다. 다만 이때 각 트리마다 퍼터베이션이 주어지는데 퍼터베이션 주어지는 적용되는 퍼터베이션의 양태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K개의 그리고 각각 B번만큼 이터레이션 된 것들의 스몰 트리를 합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여기 이 장표에 나와 있고요. 그런 바트를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하트 데이터요, 신부전 예측 데이터에 적용시킨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앞부분이요, 예컨대 한 100번 이터레이션 될 때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번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 번인 피리어드 동안은 결과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번인 과정이 끝난 후, 번인은 미리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략 이 변화가 아주 극심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시킨 나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계속 낮아지만 테스트 데이터가 일정 시점 이후에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트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바트 경우는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우리가 별도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번 챕터의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 경우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랜덤 샘플링을 독립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각각의 것들로부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애그리게이션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에서는
이런 배깅의 일종이긴 하지만 특히 피처들도 일부 서브샘플링을 해서 피처 샘플링도 동시에 진행을 시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배깅은 전체 컬럼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샘플링을 하고 랜덤 샘플링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든지 뭐 했었습니다. 반면에 랜덤 포리스트는 샘플 데이터에 대한 서브 샘플링도 하지만 피처 셋에 대해서도 서브 샘플링을 했었지요. 부스팅에서는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미스클래시피파이드 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샘플링을 시키면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 모델들을 가중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트에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해서 정해진 개수만큼의 스몰 트리를 만들고 루트 노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만큼 우리가 b 값을 주었죠. b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시키는데 이때 진행시키면서 각각마다 서로 다른 퍼터베이션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산을 하는데 결국 애디티브 모델인데 이 과정에서 피팅 시킬 때는 MCMC 방식으로 베이지안 방식과 그 마르코프 몬테칼로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기법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와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했었는데 사실 앙상블에는 이런 트리 모델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리니어 모델에 대한 앙상블,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한 앙상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앙상블 모델을 전체로 한번 정리해 보면 배깅에 의한 것, 여기 랜덤 포리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스팅에 대한 것, 여기는 아다 부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태킹 내지는 블렌딩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좀 메타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섞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팅을 하거나 즉 다수결을 하거나 에버리징을 하거나 또는 베이지안 앙상블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앙상블 방법 중에 하나가 바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언수퍼바이즈드 러닝 경우에도 앙상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디시전 트리와 배깅 부스팅을 이용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